중요한 거는 이렇게 적립한 걸 어떻게 운영하고 인출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형이냐, DC형이냐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B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퇴직할 때 퇴직 직전에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해서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형태이고요. DC형은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회사가 넣어주고 그걸 이제 본인이 직접 뭐 예금이나 펀드나 뭐 이런 그 투자 상품에 운용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면은 헷갈리는데 뭐가 더 좋아요? 일반적으로는요, 네. DB가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이게 적용되면 이게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죠. 임금 뭐요? 임금님? 임금님이 계시면 계신 편하다. 거예요. 예, 예. 성경 씨는 피크타임이에요, 아직 근데 그게. 그 네네. 용어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사회 경험이 쌓이시면 이제 많이 듣게 되는 용어가 될 텐데요. 임금 피크제는 일단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일정 연령이 됐을 때 근로자를 퇴직시키기보다는 임금을 조금 하향 조정해서 고용을 좀 더 연장해서 보장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DB형 제도 같은 경우에는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최종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그렇죠. 근속연수를 곱하게 되면 전체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B형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금이 삭감되기 직전에 이제 DC로 전환을 해야 이제 어떻게 계산 방법적으로는 크게 손실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줄어든 그렇지, 금액으로 연금 금액이 확정되는 거네요? DB를 유지를 하면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임금 피크제 전에 DC형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산정 방식도 다른 운용 주체와 추가 납입 여부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DC를 안 하는 거예요? 봐봐요, DC형은 내가 운용해야 되잖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해. 일단 전문가한테 좀 맡겼다가 딱 임금 피크제 적용 전에 바꾸는 게 낫죠. 네, 이해를 제대로 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잘 모으고 불린 연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잘 활용을 해야겠죠. 사실 잘 모아서 잘 쓴다라는 것은 너무 기본적인 개념인데 노후 연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잘 생각을 좀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를 즐기다 보니까 살짝 약간 멀어 보이거든요. 노후에 대한 걱정은 약간 멀어 보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고. 그렇지. 골로 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맞아, 그냥. 진짜. 욜로가 너무 그냥 판을 쳤습니다. 맨날 트위스트 추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열심히 달리고 일하고 하다가 요런 자리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 그때마다 한 번씩 노후 맞아. 준비를 해야지. 네. 두 분 전문가 같은 분들에게 얘기 듣고 경각심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반복해서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일도 금방 지치고 뭘 결심해도 막 3일이면 흩어지는데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도 자꾸 듣고 관심을 가져야 실천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진짜 완전 기본적인 질문이기는 한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은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중요하죠. 언제부터 쓰는 거죠. 퇴직연금은 일단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대신 이제 IRP로 가입하신 경우 그 부분은 이제 5년 이상 경과가 돼야 연금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계좌에 그 퇴직급여가 입금된 적이 있으면 그 5년 기간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냥 이제 그 55세 이후만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나이는 이제 현재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실 건데 그러면 55세부터 65세까지 내가 회사를 안 다니게 되면 이 기간에 현금 흐름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이제 요거를 소득 공백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소득 공백기 구간을 퇴직연금으로 버티는 거예요. 마치 이 연금과 이 연금 사이에 공백을 메워주는 다리처럼 가교처럼 이렇게 이어가지고 거기를 버티게 해주는 거군요. 근데 사실 이 퇴직연금은 저도 그렇지만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맞아요. 연금을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퇴직할 맞아요. 때가. 네, 다 일시불로 받지 않나? 퇴직금이 퇴직금. 퇴직금을 누가 연금으로 넣어요. 맞아, 대부분 이렇게 맞아. 한 방에 빡 땡겨가지고 큰 돈 들어왔다 해가지고 이제 뭐 빚도 갚고 네.
치킨집도 차리고 이런 걸 하시는 사고. 거거든요. 맞아. 그런 걸로 하시는 거거든요.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2023년 기준으로 10.4%만 연금으로 받고 네. 있습니다. 5년 전 2.1%보다는 5배 정도 늘기는 했지만요. 아직도 적은 수치죠. 네. 사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100%를 다 내는데요. 연금으로 받으면 60에서 70%만 내면 됩니다. 뭐야? 예, 이 절세 부분이 연금에 있어 진짜 큰 장점인데 이걸 좀 간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시금으로 1,000만 원 정도 세금으로 낸다고 하면 연금으로 받았을 때 대략 700만 원 정도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니까 약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이면 진짜 적지 않은 건데, 와. 그리고 연금을 뭐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 1,500만 원 정도 내에서 나이에 따라 5.5에서 3.3% 정도로 저율과세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나이에 따라서 또 좀 비율들이 다 다르거든요. 55세에서 69세는 5.5%, 그리고 70에서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이 되시면은요 3.3%만 내시면 되니까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금도 조금씩 줄어가는 거죠. 알아야 돼요. 네, 진짜로. 알았으면 연금으로 받았을 텐데. 한 번에서 세금 다 내셨네. 그러니까요. 퇴직연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의무화가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것 같은데요. 2025년 8월 기준으로 검토 중인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 100에서 299인 기업, 30에서 99인 기업, 5에서 29인 기업, 5인 미만 기업 등 5단계로 나눠서 퇴직연금 의무화를 시행할 가능성이 검토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아마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더 업데이트가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많은 얘기 나눈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3층 중에 2층 쌓았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3층 개인연금 얘기를 시작해 봐야겠네요. 개인연금. 네, 개인연금. 네, 사실 개인연금은요 필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네. 일단 연금 저축의 꽃은 세액공제인데요. 네, 연간 600만 원까지 16.5%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IRP와 합쳐서는 900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예, 거기에다 수익이 생길 경우에는 이 수익 부분도 연금 소득세가 적용이 되는 장점이 있죠. 근데 세액공제가 뭐예요? 와우. 그러니까 뭐 세금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건데요. 이제 6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99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적은 혜택이 아니죠. 맞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연금은 일찍 들수록 이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장기간 가입을 유지하시고 일정 요건 충족 후에는 연금으로 받는다는 이 공통점은 어느 상품에나 있지만 이 세금 측면에서는요. 이 상품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납입 시에 세액 공제를 해주는 세제 적격 상품인지 또 납입 시 세액 공제 혜택이 되는 세제 비적격 상품인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만약에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 연금 저축은요, 연금 수령 시 완전 비과세가 되거든요. 와. 자, 이건 절대 없애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고요? 와. 진짜요?